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가고 싶어하는 병과, 정보병과, 그 정보병과 대위 출신의 제 동기를 한번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정보병과로 군복무를 할 때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 정보병과로 가면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정보병과가 또 타병과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보병과가 실제로 그렇게 멋있는지, 뭐 특수요원 뭐 이런 게 있는지, 정보요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 간부들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특히 장교로 전역하고 회사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좋다 안 좋다? 좋다. 어떤 점에서? 일단 군대에서 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다 보니까 뭐 눈치도 생기고 어디도 또 잘 이렇게 적응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게 몸에 배어서 뭐 업무하든지 일 처리하는 거는 뭐 깔끔하고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 간부들도 좋아하고 분들도 그렇죠.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장교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혹시 내가 장교로 갈까 병사로 갈까 고민하는 우리 후배들 분들이 있다면 장교로 가는 것을 또 한번 적극 추천드리면서, 자, 이제 정보병과 썰을 한번 풀어보시죠. 정보병과가 됐던 그 순간부터 소위중이 대위 때까지 어떤 부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짜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정보병과로 이제 지원을 해서 또 잠깐만. 여기서 네가 했던 보직들의 그 명칭을 한번 말해줘봐. 때는 소대장을 했었고요. 소대장. 자, 중2 때는 방첩보안 장교, 그 다음에 기갑 기계화 분석 장교, 그리고 이제 OAC를 갔다 와서 그 군단에서 이제 A식 반장, 그 다음에 기술 통제 장교, TK 장교라고 합니다. 그거 마지막에서는 이제 UAV 부대, 그렇게 해서 UAV, 무인 항공기. 그것도 했었어? 그래서 저는 좀 짧은 군생활이었지만 정보병과에 있는 기술 정보를 제외한 그런 부분들의 정보는 다 좀 접했어요. 소대장은 보병 OBC를 똑같이 받고요. 요즘에는 아니래. 요즘에는 바로 간대. 정보병 중반기로 바로 간대. 그렇구나. 예전에는 이제 OBC를 받고 이제 소대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소대장은 보통 특공부대나 수색부대로 이제 가고요. 정보병과들은 1년 소대장 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정보 OBC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정보 OBC를 받고 나서 전방에 뭐 정보과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연대 정보장교, 아니면 뭐 사단 정보처로 가는 경우. 그래서 저는 사단 정보처로 가서 이제 방첩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첩보안 장교를 하고, 무슨 일을 했냐, 그 시설 인원 뭐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방첩보안 장교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부대에 지오페라는 지피에 들어갈 때 사전에 승인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 업무를 했었고, 또 뭐 보안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또 권력이 막강하죠. 나부랭이 어디 대위한테 함부로 말을 그렇죠. 하고 이 새끼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인장께서 말씀하신 정보병과 좋은 점 뭐 하면, 정보병과는 대대급 이하 부대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상급 부대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급은 낮지만 뭐 상급 부대에 있던 어떤 파워 때문에 예하 부대에 저보다 높은 계급이 있더라도 뭐 사실 저한테 뭐 얘기를 많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중에 나부랭이가 내가 지오페에서 이제 GP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좀 긴급 승인을 올렸더니 뭐 연대장님 손잡고 오라고 하기로 중에 나부랭이 새끼들 그냥 이거 죽여버리. 이제 이런 애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중2 때 사실은 좀 이제 높은 부대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GP장이 저보다 한 7년 선배였는지도 몰랐어요. GP장이? 네, GP장이. 대위야, GP장이? 이제 GP장이 이제 1차 중대전이 끝나고 잠깐 임시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갔었는데, 저희 보안 장교님하고 동기셨던 거예요. 원래 그런 경우 잘 없는데? 그런 경우 없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GP장 명단을 주면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GP장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동기거나 아니면 조금 많아봐야 뭐 1년? 그 다음 밑으로 뭐 이렇게 돼서 서슴없이 또 상급부대 또 있으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전화가, 야 GP장 바꿔. 뭐 제가 했는데
우리 그 또 지피장님께서 또 예의가 있으신 분이라서 아 또 우리 선배님이 좀 정중하게 혹시 방첩 보안장교님 그 몇 기신가?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나 지피장인데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한 번 진짜 시겁을 한 단체에 머리가 쭈뼛 섰죠. 그때부터는 엄청나지. 그때부터는 항상 그 신분 파악하고 이렇게 전화할 때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쁜 새끼들이 이게 또 하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다니까. 물론 이제 파워는 가지고 있지만 예의는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 업무를 하고 이 시기로 정보상황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벙커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와 멋있다. 이 말만 들으면 되게 많다. 분석장교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직책에. 분석장교 무슨 분석장교 무슨 분석장교 이렇게 해서 분석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이제 대위가 돼서 그 OAC 고군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짱난 거 뭐냐면 얘네는 뭐 기계 분석장교, 저 보병 분석장교, 막 이렇게 뭐 분석장교가 여러 명 있어. 근데 이 3-4명이 결국 전하는 거는 나 같은 GOP들의 정부과장한테 3명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기계 분석장교도 나한테 전화해. 뭐 보병 분석장교도 나한테 전화해. 뭐 저 딴 새끼도 나한테 전화해. 지들은 구분해서 하고 대대에 있는 이 정부과장은 혼자 다 하는 거야 일을.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그 보통 이제 또 전방은 정부 장교가 없으면은 대부분 보병들이 합니다. 그렇지. 그 보병들이 또 뭐 엄청 또 상급부대에서 저희 분석 장교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모님도 전화를 갈 거예요. 보좌관님하고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고군반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정보병과니까 다시 이제 정보상황실 거기서 조금 높은 직책으로 이제 A직 반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직 반장 하면서 저희 밑에 분석 장교들의 이제 정보를 제가 또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하고 매월별로 그 A식 보고라고 해서 적상황 분석을 우리 지휘관을 데리고 모시고 그렇게 이제 적상황 분석을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이제 했고 뭐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북이라고 해서 까만 서류 가방에 1일 단위로 전일 적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과 향후 이제 전망을 이제 서머리로 매일매일 신문처럼 그렇게 해서 지휘관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식에서 마치고 저는 이제 기술중재장교라고 해서 TK 중재장교를 하게 되고 TK는 저희가 정보가 뭐 인간장교도 있고 신호정보, 영상정보, 기술정보 뭐 이렇게 계층 및 기호정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그 이제 야전에서 주로 보는 건 인간정보 아니면은 신호정보, 영상정보인데 이제 TK가 이제 기술 통제장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정보라고 해서 그 자산들을 또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감청이라고 해서 이제 수집을 했던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암호를 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암호를 분석하고 한다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그 실에 또 실장이 직장상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기 그 무인항공 이제 영상정보 파트로 넘어가서 무인항공에서 저 위에서 이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적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는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UAV 그 조종은 누가 해? 실제로 그 조정은 조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 조종사, 내부 조종사라고 해서 우리 전문가 또 거기에 이제 기계와 물려 있는 거는 모든 이제 준사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준이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분들이 조정을 하죠. 이제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킨 다음에 조종권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영상도 찍고 복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멋있다. 역시 뭔가 정보병과는 확실히 멋있긴 해. 저도 1년 동안 정보과장을 하면서 정보병과 참 매력있다 느꼈습니다. 자 그럼 요 질문만 해요. 뭐 정보병과 가면 뭐 777 뭐 정보사 정보사는 아무나 가나?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은 아무나 가잖아. 아무나 가잖아. 랜덤이에요, 랜덤. 그치. 네, 정보부대 이제 랜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OAC를 받아서 자대 배치를 하실 때 그때 전방부대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어떤 국직부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보사랑 777 부대로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또는 이제 연합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병과는 그러한 조금 부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상위 부대로. 조금 더 특수하다. 근데 정보사는 뭐 거기도 이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소위 말하는 특수 임무 하는 부분이고 그 이제 777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 신호 이제 그런 부분을 수집해서 하는 이제 업무를 하는 부대고. 아니 근데 거기 영화 아저씨 보면 원빈이 정보사 출신 특수요원이잖아. 그 사람이 그때 역할은 그겁니다. 해군에도 참고로 그 사람은 해군 특수 임무단이었어요. 해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도 이제 각 군별로 정보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정보 요원이었죠. 아 근데 그런 정보 요원 실제로 있어? 지금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보 인간 정보라고 합니다. 표현을 인간 정보하고 예전에 뭐 소위 말하는 돼지 부대, HI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곳은 아무나 갈 수는 없고 지원을 해서 이제 가는 구조입니다. 아 정보병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 정보병과에서 이제 대위 이상 된 자원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별도의 특기를 가져요. 정보병과 중에서도 다 같은 정보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별도의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별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신호 파트가 있고 또 뭐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인간 정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그분들은 이제 계속 정보 업무 중에서 이제 야전으로 나오지 않고 그쪽 업무만 이제 계속적으로 특수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있나 보는데 진짜 소수각이네. 진짜 극소수. 그렇죠. 뭐 사실은 그분들은 뭐 저희도 잘 몰라요. 그 일반 뭐 군복을 안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사복 뭐 정장 차림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모르죠.